오빠, 진짜, 나 이거 못 견디겠어. 어제 돌잔치에서 시어머니가 자꾸 민준이 안아보겠다 하시길래, 헐, 얼마나 불편하던지. 애 낳고 나서부터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 내가 왜 이렇게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우리 친정 부모님은 뭐든 도와주시는데, 시어머니는 왜 꼭 본인 방식만 고집하시는지. 내가 민준이 엄마인데, 왜 자꾸 본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다음부턴 그냥 거절하면 어떨까? 뭐, 어차피 민준이도 시어머니 얼굴 잘 모르잖아. 이 메시지, 사실 제 며느리가 실수로 저한테 보낸 거예요. 동현이한테 보내려다 잘못 클릭한 거죠. 그 짧은 한 줄이 고스란히 며느리의 진심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셋 아들, 며느리, 저,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자예요. 올해 68, 남편과 함께 정년퇴직 후 평범하게 사는 시골 아가씨입니다. 아들 동현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혜진이 부모님이랑 상견례해요. 설렘이 콩닥콩닥. 그래, 엄마가 좋은 곳 알아볼게. 근데 갑자기, 아, 혜진이가 이미 예약했대요.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이래요. 헐, 내가 긴장했지만 곧 화들짝 웃음 터뜨렸죠. 아, 그래? 참 똑똑한 아가씨네. 걱정 없겠구나. 상견례 날 처음 본 혜진이는 단정하고 예의도 바른데 뭔가 거리감 있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동현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동현이보다 더 예쁘시네요. 손을 내밀었는데 혜진이는 저를 꼭 껴안을 듯 손 뻗었지만 몸을 살짝 뒤로 빼며 고개만 숙였죠.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결혼 준비는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진행됐어요. 혼인집 얘기가 나왔을 때도요. 우리 아파트 근처 새 아파트 분양한다던데 한번 알아볼까? 혜진이 쪽은 강남 쪽 생각 중이래요. 강남이라 주말에만 오게 되겠네. 맞아요. 시혼부부는 어느 정도 독립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한마디에 동현이 고개 끄덕. 저도 그래. 너희가 편한 대로 해. 했죠. 결혼식 날 축하 인사는 많았지만 머릿속엔 이미 걱정이 자꾸 스멀스멀. 이제 며느리랑 잘 지낼 수 있겠다. 친구들은 말했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혜진이와 나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걸. 신혼여행 갔다 돌아온 아이들은 집에 왔고 저는 떨리는 마음에 밥상을 차렸어요. 혜진아 동현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반찬인데 한번 맛봐봐. 아, 맛있네요 어머님. 근데 제가 입맛이 좀 까다롭다 보니 그 한마디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죠. 이후 혜진이는 바쁘다며 우리 집에 잘 안 왔어요. 전화를 동현이가 받고 혜진이는 늘 씻느라 나갔다며 피했죠. 어느 날 친구 영숙이가 물었어요. 위자야 며느리랑은 잘 지내? 저는 그때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착한 애야. 요즘 애들이 다 바쁘잖아. 자주 못 보는 게 좀 아쉽지. 차마 서운함을 말할 순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한마디 하면 내 자존심이라도 깎일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의 문자도 하루 지나서야 오고 엄마 미안해요. 그날 혜진이 회사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싶었죠. 비 오는 창밖, 비가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 생일이 일주일 남았다는 걸 보고 저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골랐습니다. 브랜드 지갑. 혜진이 좋아하던 거라서 선물 포장하면서 너무 설레었죠. 어쩌면 이걸로 우리 사이에 작은 벽이 허물릴까? 혜진아, 생일 축하해. 오늘 하루 행복하길 바라고.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식사하자.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 보낸 후 바로 읽음 상태. 근데 답장은 없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없었죠. 동현이에게 전화했죠. 동현아, 메시지 보냈는데 답장 없네? 혹시 무슨 일 있어? 아, 엄마. 혜진이가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아마 바빴을 거예요. 동현이 목소리에 뭔가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그래. 그럼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먹자고 전해줄래? 잠깐 침묵. 사실 오늘 혜진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미안해요, 엄마. 그 말에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그래, 알았어. 너희끼리 잘 보내라고 했습니다. 전화 끊고서야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님, 축하 감사합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시간 될 때 뵐게요. 차갑고 형식적. 그 말이 제겐 위선처럼 느껴졌어요. 준비한 선물 상자를 바라보며 한숨. 정말 이게 현실이구나. 일주일 지나고 저는 다시 용기 내 메시지를 보냈어요. 혜진아, 주말에 시간 되면 선물 전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번에도 읽음만 뜨고 답장은 없었죠. 2시간 후 동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가 혜진이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갈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와의 소식은 남편을 통해서만. 이제 직접 연락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읽음만 되고 답장도 없거나 형식적 몇 마디였으니까요. 결국 모든 연락은 동현이를 통해서만 하게 되었죠. 어느 날 카페에서 친구 정희를 만났어요. 위자야, 요즘 어때? 그럭저럭. 아들네 가끔 보고 지내지 뭐. 정희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오늘 아침에 보내준 손자 사진 봐. 귀엽지? 수십 장의 따뜻한 사진과 메시지들. 제 앞에서 보여줬는데 전 억지로 웃으며 손자 사진만 칭찬했죠. 근데 마음속은 질투와 서러움 천지였어요. 우린 참 좋겠다. 나도 우리 며느리랑 이렇게 지내면 좋을 텐데. 정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혜진이랑 사이 안 좋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며느리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잖아. 바빠서. 사실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죠.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의자야, 오늘 정희 만나고 왔다며? 어땠어? 그냥 그랬어. 남편은 다시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사람마다 다 달라요. 혜진이도 적응하느라 힘들 거예요. 시간 필요할지도 모르죠. 저는 떨리며 물었어요. 난 혹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조금만 기다리자. 밤, 저는 다시 혜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혜진아, 잘 지내니? 요즘 날씨 쌀쌀한데 감기 조심해. 다음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서 동현이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읽음만 뜨고 역시 답장은 없었어요. 핸드폰 화면 보며 깨달았어요. 내 메시지는 바다에 돌 던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결혼 2년 차 동현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 혜진이 임신했어요. 제 가슴이 콩닥콩닥 터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된다는 건 제 인생에서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정말이니? 얼마나 됐어? 마음도 몸도 괜찮아? 3개월 됐어요. 입덧도 좀 나아졌대요. 그래, 그럼 내가 내일 집에 가서 혜진이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그 순간 동현이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떨렸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아직 조용히 지내고 싶대요. 초기라 예민해서 안정되면 연락드릴게요. 그 말에 속이 답답했지만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혜진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 생명. 손자의 탄생은 우리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기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임신 7개월쯤 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혜진아, 요즘 어때? 아기 용품들 준비 잘 되고 있어? 혹시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역시 읽음만 뜨고 답장은 없었어요. 다음 날 동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부모님이 아기 필요한 거 다 준비해 주셨어요. 따로 안 하셔도 된대요. 도움 필요 없다라는 말처럼 느껴졌죠. 출산 날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병원 면회도 지연. 어머니, 지금은 혜진이 부모님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조용히 쉬셔야 돼요. 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아파했죠. 일주일 후 첫 면회가 허락됐어요. 지금도 그날 병실문 열 때 손이 떨렸어요. 그 안엔 혜진이 부모님, 민준이 그렇게 둘러싸여 있었죠. 축하해. 정말 귀여운 아기네. 피곤한 미소의 혜진이가 짧게 감사합니다. 그 어색하고 조용한 순간 제가 다소곳이 물었어요. 아기 좀 안아봐도 될까? 혜진이 어머니께서 먼저 망설이다 건네셨어요. 작고 부드러운 민준이를 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할게. 그게 제 손자로서 함께한 첫 시간이었죠. 10분도 안 된 시간이었지만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어요. 어땠어? 손자 보니까 기분 어때? 정말 예뻤어요. 딱 우리 동현이 어릴 때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울었어요. 왜 울어요? 그냥 기뻐서요.
사실은 손자를 안는 그 순간에도 혜진이의 시선이 마치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이후 손자 사진은 간간히, 새 사진은 거의 없었고 친구들이 자랑할 때 전 한 달 전 사진만 꺼내들었죠. 3개월쯤 지나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혜진아, 민준이 보고 싶어서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들려도 될까? 기적처럼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은 민준이 예방접종 가는 날이라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그 말이 제겐 너무 공허했어요. 그리고 돌잔치 이틀 전 동현이가 연락했어요. 어머니, 토요일 오후 2시에 한번 작게 돌잔치 하기로 했어요. 혜진이 부모님 댁에서요. 어머님도 와주세요. 긴장이 되면서도 우리 손자 첫 돌인데 최고급 한복도 준비하고 남편과 함께 갔죠. 혜진이 부모님 댁엔 이미 친척으로 북적였고 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형식적인 인사. 민준이는 돌복 입고 혜진이 어머니 품에 있었죠. 우리 민준이 할머니 왔네요. 이리 와봐. 팔 벌렸지만 민준이는 낯설다는 듯 바라보고 고개 돌렸어요. 당연했죠. 태어난 뒤로 몇 번 못 봤으니까요. 돌잡이 행사 중. 우리 손자 공부 잘하겠네. 왜 할아버지 닮아서 그럴까? 라고 외치며 웃는 모습이 보이죠. 그때 혜진이 이모로 보이는 분이 제게 물었어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혜진이 지인이신가요? 얼굴이 화끈했죠. 아, 저는 동현이 어머니예요. 민준이 친할머니요. 그 후 대화는 끝. 저는 구석에 앉아 돌잔치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마치 남의 집 행사에 와 있는 듯한 기분. 손자도 아닌데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같았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위자야. 사람들이 어떤 건 분위기 때문일 거야. 전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오늘 난 그냥 손님 중 하나였어요. 우리 손자의 돌잔치였는데 그날 밤 문득 용기 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이 돌잔치 사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답장은 없었고 다음날 아침 메시지가 왔어요. 오빠 진짜 나 미치겠어? 어제 돌잔치 때도 시어머니가 자꾸 민준이 안아보겠다고 해서 불편했어. 내가 왜 이렇게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건데? 다음부턴 그냥 안 오시게 할까?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그 느낌. 이게 진심이었구나 싶었죠. 머리카락 흔들리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손가락이 떨어지질 않네요. 잠시 후 또 메시지가. 어머님, 죄송합니다. 방금 메시지는 실수로 보낸 거예요. 무시해주세요.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알량하게 쌓은 관계보다 솔직한 실수가 더 진실일 수 있다는 사실. 동현이에게 말했어요. 나는 손자보고 싶고 혜진이랑 친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스트레스였니? 그 뒤론 혜진이에게 더 연락하지 않았어요. 동현이 통해서만 소식 듣고 사진만 와도 고맙다고만 했어요. 마음 한쪽엔 지독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려 했던 며느리, 난 단지 찾아오는 보모였나 보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 혜진이 전화가 왔어요. 처음으로 직접. 어머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가 저희 결혼 기념일인데요. 짧게 여행 가려고 하는데 민준이 하루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요. 마음이 바빴지만 그래, 데려와. 할미가 잘 봐줄게. 토요일 아침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열자 혜진이가 환히 웃으며 민준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이는 16개월, 이제 막말을 시작한 나이였어요. 우리 민준이 왔구나. 이리 와봐. 팔 벌렸지만 여전히 낯설었죠.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금방 친해질 거예요. 큰 가방 내려놓고 육아 설명을 꼼꼼하게 하는 혜진이. 낮잠 12시, 3시. 이유식 데워주시면 되고요. 알레르기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마치 제가 부모인 것처럼 믿지 못하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했죠. 걱정 마. 나는 키워봤어. 오빠가 기다리세요. 그럼 내일 저녁에 올게요. 민준이는 엄마 다녀올게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전 손자를 달래며 창가에 섰습니다. 그날 민준이는 저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장난감도 같이 놀고 그림책도 함께 보고 낮잠 시간 아이 얼굴 바라보며 행복했죠. 저녁이 되자 민준이가 보채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내일 와요. 할머니랑 놀자. 얼마나 달래도 울음은 점점 커졌고 혜진이에게 전화했죠.
혜진아, 민준이가 많이 보채는데. 아, 그래요? 잠깐만요. 배경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 잠시 후 뽀로로 틀어주면 금방 진정돼요. 제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뽀로로 틀어주자 금세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난 그냥 손자를 맡길 수 있는 부모 역할만 할 뿐인가? 다음날 아침 민준이가 열이 났어요. 체온 38.5도 깨물었죠.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3번이나 마침내 문자 보냈습니다. 혜진아, 민준이 열이나 38.5야. 전화 좀 받아줘. 10분 후까지 답장 없었어요. 결국 평소 다니던 수학과에 전화 상담한 뒤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감기 초기 증상이에요. 약 처방할게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마음이 놓였죠. 집에 와서 열 있던 민준이에게 해열제 주고 재웠어요. 그때서야 핸드폰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봤어요. 민준이 괜찮아요? 저는 짧게 상황 설명 보내. 걱정 마세요. 저희 오늘 저녁에 갈게요. 저녁 7시. 동현이와 혜진이가 왔습니다. 민준이 열이 내려서 놀고 있었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이 아파서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궁금해졌어요. 괜찮아요. 이제 열도 내렸으니 걱정 말아요. 하지만 혜진이가 짐 챙기며 뭐라 말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아파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로만 대응하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질환이 지나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니? 손자랑 있으니까 좋았지? 전 대답했어요. 네, 좋았어요. 하지만 나는 필요할 때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이용당하듯 머물 수 없어. 내 존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보모라면 차라리 그 역할마저 거부할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자야, 네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내가 지지할게. 하지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렇대. 전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나요? 전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와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창밖엔 비가 내렸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 거야. 그리고 2주 후 토요일 오전 예고 없이 현관벨이 울렸어요. 열어보니 혜진이, 동현이, 민준이가 서 있었죠. 남편과 눈빛 교환 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진이는 밝게 웃더군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희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요. 민준이 좀 몇 시간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이는 혜진이 품에 안겨 손 흔들었어요. 전 깊게 숨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어렵겠네. 혜진이 표정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어디 나가실 일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는 민준이를 맡아줄 수 없을 것 같아. 동현이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봐. 결혼하고 나서부터 혜진이는 나를 불편해했지. 메시지 보내도 답장은 거의 없었.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거절했잖아. 손자 태어나도 마지막에 알게 됐고. 병원에 가서도 면회 후 빨리 나가라고 했고. 혜진이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전 이어서 했어요. 그날 민준이 아팠을 때도 전화도 제대로 안 받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필요할 때 찾아오려는 거지? 동현이가 고개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배려하지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얼굴 굳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어머님이 민준이한테 뭘 해주실까봐 우리 육가방식과 안 맞으면 어쩌나 싶었어요. 그 말에 저의 인내심이 폭발했어요. 해보지도 않고 왜 나를 못 믿어? 내가 해로운 거 줄 사람처럼 문 앞에서 모든 속마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랑 친해지고 싶었어요. 손자도 자주 보고 싶었죠. 하지만 너희는 늘 거리를 두었. 이제 와서 필요할 땐 찾아오는 그 태도. 너무 서운했어. 혜진이 표정은 더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우리 가정 지키려는 거예요. 왜 저를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 가정을 해쳤니? 남편이 중재하려 했지만 전손 흔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
우린 우리대로 살 거야.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동현아, 혜진아, 이제 그만 가거라. 아버님, 어머니 마음 많이 상하셨어. 동현이는 당황과 죄책감 섞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는 어떡해요? 할머니 못 보면 민준이는 지금까지도 나를 거의 못 봤잖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익숙해질 거야. 혜진이 눈에 눈물이 그렁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많이 부족했어요. 기회부터라도 노력할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 마음에 생긴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아. 손자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눈엔 이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른 채 할머니를 애타게 바라보기만 했죠. 마지막으로 작은 손 잡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제 가렴.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문 닫히고 동현이의 어머니 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정말 잘한 거야. 민준이 다시 못 볼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어. 그날 이후 동현이는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부탁드려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읽지 않고 차단했어요. 모든 사진도 다 삭제했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과 집 앞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남편은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자식이 외면해도 우린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전 고개 끄덕였어요. 이제 결정했으니 후회 없이 살아가기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 꺼내 동현이와 혜진이 번호 하나씩 차단으로 등록했습니다. 모든 사진도 저장해두었던 민준이 사진도 삭제했어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를 안고 새롭게 살아가는 시작이자 결심.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사랑받을 자격 있고 존중받을 자격 있고 그걸 주지 않는 관계라면 과감히 놓아버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일이겠죠? 창가에 앉아 노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언젠가 진심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 그때는 다시 문을 열어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때까지는 남편이랑 우리만의 평화를 찾아 살아갈 거예요.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할 순 없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요.